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소음인일 수 있어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과연 소음인에게도 좋을까요? 몸 생각해서 먹었던 음식이 소음인인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몸에 독을 쌓은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해결도 안 되고 만성질환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어쩔 땐 물 한 잔만 먹어도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음인의 특징 중 하나가 소화 기능이 약하고 신장과 방광 등은 강하거든요. 소화 기능이 약하다 보니 소화가 안 될 테고 영양분 공급에 원활하지 않게 되며 영양 공급이 안 되니 열량이 부족해서 몸이 차가운 거예요. 몸이 차가운 상태인데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더 차가워져서 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면에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거죠. 사체질 중 특히 소음인은 소음인에게 맞는 음식을 알고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게 이러니 어떻게 해요? 소음인에게 좋은 음식을 알고 먹는 수밖에요. 이번 시간에는 곡류 중에서도 소음인에게 좋고 따뜻한 성질의 곡류가 무엇인지, 또 소음인에게 좋지 않은 차가운 성질의 곡류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소음인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백미입니다. 벼를 탈곡한 후 겉껍질을 벗겨내면 현미. 현미에서 쌀겨와 배합까지 벗겨내면 백미가 되는데요. 현미와 백미는 영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표는 현미와 백미의 영양 성분 비교표인데요.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피트산이라는 거네요. 현미의 피트산은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남은 피트산은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트립신과 같은 소화 요소를 방해하여 소화를 어렵게 해요.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는 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은 현미보다는 백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현미를 반드시 드셔야 한다면 현미와 백미의 단점을 보완한 발화현미를 드셔도 됩니다. 발화현미에는 비타민, 단백질, 식이섬유가 현미보다 풍부하고 피트산이 있어 해독작용과 비만, 고혈압 등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몸에 좋다고 해서 소음인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소음인은 소음인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백미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찹쌀을 드시면 돼요. 찹쌀은 맛이 달고 전분에 끈적거림이 있어서 한의학적으로 비위 등의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효능이 있어요. 일반 백미보다 위 질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찹쌀로 밥을 지을 때는 밥물의 양이 약 0.9배로 맵쌀보다 적게 필요합니다. 찹쌀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수증기를 이용하여 찜통에서 찌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때 찌는 과정에서 물을 뿌려주어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전분의 끈적거림이 소화를 돕는군요. 하하. 그럼 소음인에게 좋은 다른 곡류는 또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크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성질로 간주됩니다. 다만 옥수수의 성질에 대한 해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옥수수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옥수수는 평성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옥수수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옥수수 내에는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있는데요. 이는 눈 건강을 유지하고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옥수수에는 리놀레산과 섬유질도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게다가 옥수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옥수수가 그런 장점이 있었군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네요. 네, 맞아요. 다만 가공된 옥수수 제품, 예를 들면 옥수수 시럽, 팝콘 등과 같은 식품은 첨가된 설탕이나 소금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쌀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잡곡인 차조인데요. 조는 병충해가 적어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무공해 작물로 찰기가 있는 차조와 찰기가 없는 메조로 구분되어요. 차조는 주로 밥에 넣어 먹고 메조는 막걸리, 가자미 식혜, 엿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데요.
차조는 흡수가 잘 돼서 위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대장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촉진시키며 내장을 고르게 하여 속병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고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하는 식품으로 사용될 정도로 기력회복에도 좋으며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와, 차조는 잘 몰랐는데 위에 좋고 피부에 좋고 기력 회복에 거의 만능처럼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나 과다 복용을 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소음이는 적당량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뭐든 과한 것은 좋지 않아요. 소음인에게 차조보다 더 좋은 복류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찰수수인데요. 찰수수는 라이신과 타닌 성분이 많습니다. 먼저 타닌은 양리작용을 하는데요. 체내의 유독 성분을 방출합니다. 니코틴 방출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나쁜 세균을 죽이고 상처를 빠르게 지혈하며 낫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작용으로 인해 삐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소음인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찰수수에 많은 라이신은 효소와 항체를 만들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이며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성질이 따뜻해 위장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하면 몸에 이로운 작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수수에는 라이신과 타닌 이외에도 리놀레산이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좋고 인, 철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항암효과 당뇨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수는 밥을 지을 때 섞어서 먹거나 가루를 내어 떡이나 빵, 쿠키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우와, 지금까지 말씀하신 곡류는 영양적으로 아주 좋네요. 즐겨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안 좋은 곡류는 뭐가 있을까요? 왠지 내가 좋아하는 곡류일까봐 걱정이 되네요. 네, 소음인에게 안 좋은 곡류는 우선 밀가루예요. 라면, 빵, 피자, 우동, 국수, 칼국수 등은 보통은 모두 밀가루로 만들죠. 대부분의 소음인들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느낌, 더부룩함, 아랫배에 가스 차는 느낌, 심하면 메스꺼움, 신물이 나는 느낌, 설사나 변비 등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 성분 때문인데요. 밀가루 반죽할 때 찐득한 것이 바로 글루텐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텐이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경우를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글루텐에 대한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거죠.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질병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헬시어 위사우트 위트인데요. 책의 저자 스티브 왕게는 글루텐 불내증이 수많은 질병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부, 신경계, 근골격계, 면역계, 체력, 관절, 치아를 비롯해 행동과 기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밀과 가까운 곡류일수록 글루텐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호밀보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호밀보리도 소음인에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럼 피자, 빵, 라면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도요? 먹는 맛에 사는 건데 이걸 다 끊어야 하는 거예요? 피자, 빵, 라면, 짜장면, 짬뽕이 꼭 밀가루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쌀로 만든 피자, 빵, 라면에 심지어 짜장면과 짬뽕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골라서 드시면 되시고 스스로 만든 빵과 과자도 있으니 한번 구매해 드셔보세요. 아, 쌀로 만든 피자, 빵, 라면 등도 있군요. 오, 검색해보니 꽤 나오네요. 여기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소음인에게 안 좋은 곡류로 팥도 있어요. 예, 팥도 소음인에게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팥의 녹말은 세포 섬유에 둘러싸여 소화효소의 침투가 비교적 어렵다고 해요. 때문에 소화가 어렵다고 하네요. 영양학적으로도 섬유질이 많은 팥은 소화 기능이 떨어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팥은 차가운 성질을 지녔어요. 속이 냉한 소음인에게는 더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심하면 위산 역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팥빙수는 못 먹고 팥떡도 못 먹겠네요. 네, 아쉽게도 그렇네요. 팥을 떠나서 빙수는 속이 찬 소음인에게는 안 좋고요. 거기에 찬 성질인 팥을 먹으면 더 속을 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 먹고 싶으면 아주 소량을 드실 수는 있을 겁니다. 소화 불량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요. 또는 냉한 팥을 드셨으니 바로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상충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즉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거죠. 마지막으로 녹두, 율무, 메밀은 찬 성질의 음식으로서 섬유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화불량, 복통,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국수, 메밀국수도 좋아하는데 어쩐지 이거 먹으면 좀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메밀국수는 특히 여름에 많이 먹기도 하는데 얼음과 같이 시원하게 먹잖아요. 소음인에게 아주 최악의 음식인 거죠. 삼가해 주셔야 하는데 메밀국수를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소량만 드시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병행해서 드시면 냉한 기운이 상충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모르면 만성적인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평생을 보리가 소음인에게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보리차를 엄청 드셨대요. 계속 속이 안 좋으니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나이가 52되어도 나에게 맞는 음식이 뭔지도 몰랐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증거인 것 같다며 한탄하는 분도 계십니다.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빨리 실천할수록 삶의 질도 높아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채널과 함께 알아가요. 더 건강한 신체,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체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소음인은 영원한 소음인인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또 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